사회 종교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심리치료하고 있는 상담사 이현철입니다. 종교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중독은 한마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적 대상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열광적인 종교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세뇌와 종교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세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신천지의 교육 시스템이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육에 들어가기 이전에 교육생들에게 정서적인 체험을 충분히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충족감을 갖게끔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체험과 성경 공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진행된 공부는 교육생들의 뇌리에 아주 깊숙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탈퇴자들을 심리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껴지는 가장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아주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뇌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교주의 신격화와 자신의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구원교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 박탈에 대한 두려움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서 내가 나가게 되면 구원에서 박탈된다, 죽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차마 이 집단을 탈퇴하고 싶어도 갈등을 일으켜도 탈퇴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는 중독성 사고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중독성 사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왜곡된 사고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요새 흔히 쓰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입니다. 그래서 중독성 사고에 빠지게 되면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자신들만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왜곡된 사고가 지속되면은 현실 인지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듣고 배우는 이단 집단에서의 가르침만이 나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독성 사고는 희소성 모델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 모델이란 그 어느 것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기가 충분치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한마디로 14만 4천 명 교리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목표인 취업, 결혼 이런 삶의 목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의 목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청년들이 가출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가 조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시야 협착 증세를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터널 비전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오직 한 사람 교주에게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종교 중독자가 됩니다. 이단 사이의 종교 중독은 관계 중독과 교리 중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독은 다른 말로 만성 의존증이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지요. 의존 욕구가 과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즉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친절하게 다가와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과 쉽게 애착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끈끈한 선배관계, 친구 관계로 결속됩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센터에서 상담받으러 오는 이단 탈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나한테 잘해주었던 그 이단 종파의 선배들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 형들과 누나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비록 사이비 종교 집단을 탈퇴하였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이단 사이비 신도들과 애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언제든지 이단 사이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 중독은 거짓 교리를 진리로 믿는 것이지요. 교리에 대한 지속 반복되는 세뇌의 과정은 흥미를 유발하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비유풀이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너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수학 방정식처럼 앞뒤가 딱딱 들어맞으니까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교재에 3가지 케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케이스가 2줄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종교 중독 역시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비 종교 중독의 폐해는 가출과 이혼 등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며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기까지 합니다. 청년기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고 청춘을 착취당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결국 사이비 종교의 실체에 눈을 두고 많은 청년들이 탈퇴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혹한 현실의 벽입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청춘의 시기를 보낸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비 탈퇴 청년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배신감과 허탈감, 자책감으로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0일 대구에서 신천지인 신망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신도수는 약 200만 명을 넘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범개신교 단체가 힘을 합쳐 사이비 종교 중독의 폐해에 적극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종교 중독이 사회 병리를 부추기고 또한 사회와 국민을 병들게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 중독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정말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